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면 일하는 엄마들의 갈등이 시작된다고 하죠.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지 일과 육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한 워킹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엄마와 아들의 다정한 등굣길. 성아야, 오늘 엄마가 일 때문에 좀 늦을 거야. 오늘은 아빠가 데리러 오기로 하셨으니까 이따 아빠 만나서 맛있는 저녁 먹어? 아싸! 이따 아빠랑 햄버거 먹어야지. 또 햄버거? 너 저번에도 아빠랑 햄버거 먹었잖아. 맨날 햄버거 같은 것만 먹으면 안 돼. 오늘은 아빠랑 밥 먹어. 응? 밥. 알았지? 저번엔 불고기 버거 먹었으니까 이번엔 치킨 버거 먹으면 되지. 아휴, 그런 편지가 아니잖아. 누굴 닮아 이렇게 똑똑하대. 워킹맘 피로해 씨는 남편과 번갈아 날짜를 정해서 아들의 학교 시간을 챙깁니다. 그래,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응? 에이, 얼른 들어가. 아휴, 이렇게 하트 날려줄 날도 얼마 안 남았지. 몇 시야? 아, 또 지각이야. 네, 영진 씨. 전 출발했어요. 아, 오늘 그 친구분 미선 씨요. 미선 씨가 계약자분이시니까 함께 오셔야 돼요. 아, 알죠. 미선 씨 내일 유럽 가는 거. 그래서 저도 약속 다 미루고 오늘로 맞췄잖아요. 네. 네네네. 네, 이때 뵐게요. 성아 아빠네? 갑자기 날아온 남편의 메시지. 뭐라는 거야, 진짜. 뭔가 좀 불길한데요. 여보, 나 오늘 갑자기 부산지사 출장 가야 돼. 무슨 소리야. 오늘 당신이 성아 픽업하는 날이잖아. 나 오늘 진짜 중요한 계약 있다고 3일 전부터 말했잖아. 야, 그럼 어쩌냐? 내가 뭐 애들이로 일부러 안 가? 아, 6시 반까지 데리러 못 가면 야, 혼자 덩그러니 남는 거 몰라?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그냥 말을 말자. 어쨌든 나 지금 부산 가야 되니까 당신이 성아 좀 데리러 가. 화가 났다가 한숨만 쉬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 어쩌겠어. 당신도 회사가 시키는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아, 어떡하지? 아, 딱 이 계약 하나만 더 성사시키면 3개월 연속 1등 할 수 있는데. 그래, 결심했어. 이 계약 하나만 빨리 성사시키고 성아한테 가는 거야. 서둘러 계약을 진행했지만 교통체증까지 겹쳐 도착 시간을 한참 넘겨버렸습니다. 아, 30분이나 늦었네. 성아 어딨지? 성아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빠가 안 오셔가지고 놀랬지? 아빠가 오늘 급한 일이 생기셔서 부산 출장 가셨거든. 엄마가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미안. 괜찮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왔잖아. 엄마, 그럼 오늘 햄버거 먹으러 가는 거야? 아우, 그놈의 햄버거 타령. 그래, 기분이다. 가자. 오케이. 같이 가. 저희가 맞벌이니까 당연히 돌봄 교실부터 신청했죠. 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바로 학원부터 알아봤죠. 일하는 엄마들이 뭐 애들 사교육 욕심 때문에 학원을 많이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어쩔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아이 맡겨둘 곳이 없으니까 학원이라도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큰일이에요. 곧 여름방학이라서. 여름방학 때는 진짜 일하는 거 그만두고 아이 돌보는 데만 전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돼요. 일이냐 육아냐 이건 피로의 시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현실인 거죠.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충, 생활인 정책에서 해답을 찾아볼까요? 교수님, 영상 끝에 이 엄마가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 혼자 둘 수 없어서 학원이라도 보낸다. 이 말이 참 씁쓸하게 와닿는데요. 학원 다니는 초등생이 중고생보다 많다고요? 사실입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5%, 네. 중학생이 76%, 고등학생이 66%예요. 초등학생이 훨씬 많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이제 학력 보충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 외에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사교육과 돌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좀 재밌게 뛰어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오히려 저녁까지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딱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학교가 1시 이전에 끝나니까 학부모들이 이럴 때 어찌할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영상처럼 현장에서 당황하는 학부모님들을 많이 보시나요? 네,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이제 돌봄교실 추첨에 떨어진 네. 학부모님들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냥 마냥 돌봄 그 순서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어머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이제 난감해하시는 시기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기간이 있고요. 그때는 이제 4교시까지만 하고 끝나다 보니까 12시 10분에서 1시 사이에는 다 이제 학교를 빠져나오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중간에 어떻게 케어할지 굉장히 난감해하시고 본인도 이제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인데 네. 이제 워라밸이 조금 지켜지지 않는 점이 조금 삶에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초등 돌봄 교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초등 돌봄 교실은요. 우선 이제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1,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제 뭐 학년마다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돌봄 교실에 가고요. 8시까지 하는 돌봄 교실도 있고 뭐 7시까지 하는 돌봄 교실도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돌봄 교실에 들어가서 먼저 자유 과제 활동 같은 거 하고요. 뭐 수학 익힘책을 푼다든지 독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창의놀이나 이제 자유 선택 활동으로 본인이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 좀 더 필요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간식도 제공되는데요. 네. 이제 주로 이제 아이들이 가장 배고파하는 2시 반이나 3시 사이에 간편식도 제공해서 아이들 마음도 든든, 그다음에 몸도 든든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초등학교 전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그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전 학년이 6학년까지 다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마다 이제 사정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소득층 우선이라든가 혹은 한부모 가정 우선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저학년 우선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맞벌이 가정 우선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준들을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선 기준에 따라서 약간 이제 달라질 수는 있고요. 꼭 초등 돌봄 교실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정부 24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들어가 보면은 그 온종일 돌봄이라는 이제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눌러 보시면은 초등 돌봄 교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그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다 함께 돌봄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도 선택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과 또 교육 환경을 선택해서 가능한 수요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초등 돌봄 교실의 장단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등 돌봄 교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세요. 여러 네. 가지 사회적인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초등 돌봄 교실을 가장 이제 선호하는 이유는 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이제 돌봐준다.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이동하지 않고 안전하게 돌봐준다. 이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시간 방과 후에까지 집에 안 가고 학교라고 하는 일정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상당히 갑갑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도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 거주지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놀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머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학원과 이제 방과후 학교나 돌봄 교실을 비교를 하실 때 네. 이제 학습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인성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 학원은 주로 이제 학습적인 요소에 많이 맞춰져 있고 이제 학교에서 하는 돌봄 이렇게 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은 이제 조금 아이들이 인성적으로서 이제 규칙도 지키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과 이제 협력하면서 좀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원보다 더 좋은 점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또 요즘 아동 대상으로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돌봄 교실에 있으면 좀 더 아이를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니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 돌봄 교실을 직접 이용하는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돌봄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아침에 등교하는 발걸음이 조금 가볍다고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아이들 오늘도 보니까 아이들이 자전거 같이 나란히 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등교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에 혼자 있으면 적적한데 이런 방과후 활동이나 돌봄 활동을 하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친구들이랑 좀 더 친해지고 또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네. 미래지향적인 교육도 한다라고 들었는데 AI 네. 수업이나 코딩 수업도 진행한다고요? 네, 저희 코딩이랑 컴퓨터 그리고 AI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네. 이제 컴퓨터 하면은 뭔가 이제 고학년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네, 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학년 학생들도 아이들한테 좀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 스토리텔링 교육을 AI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로봇 이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을 아이들하고 만들면서 코딩을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초등 돌봄이 맞벌이 부부에게도 필요한 제도이지만 재취업을 준비하는 학부모에게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을까요, 교수님?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저학년 위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고학년에서도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풍부하게 그렇게 네. 만들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돌봄 공간도 지금은 주로 이제 초등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학교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기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용할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학년들뿐만이 아니라 고학년들도 함께 공평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